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2년 6개월 동안 유튜브를 쉬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2년 6개월 동안 책을 몇 권을 읽었을까요? 제가 많이 읽으면 일주일에 한 10권, 적게 읽으면 한 3권 정도 읽거든요. 평균을 내보니까 2년 6개월 동안 약 720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720권 중에 가장 임팩트가 컸던 책 6권이니까 정말 이건 엑기스겠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스마트폰과 헤어지는 법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앱을 10개 정도 삭제를 했어요. 이 책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사용하고 계시는지 적어주세요. 이 저자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인 평균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4시간이랍니다. 뭐 한국인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의 노예일까요? 만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대신에 다른 생산적인 걸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자고요. 만약 우리가 하루에 4시간씩 스마트폰을 했다면 한 달이면 120시간이고 1년이면 1440시간입니다. 3년이면 4320시간입니다. 10년이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4,400시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간이 없다고 하자 시간이 없는 거 맞나요? 만약 스마트폰을 할 시간에 독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간에 글을 썼다면? 악기를 배웠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스마트폰은 처음부터 중독되도록 설계된 기계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56분으로 줄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이 책은 스마트폰 중독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뭐 너무 교훈적이거나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가독성이 좋아요. 저자도 역시 지독한 스마트폰 중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경험담이 많이 담겨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마트폰과 헤어지는 법 일독을 권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전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내가 전념하는 건 뭐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됐어요. 결국 제가 전념해야 될 거는 글쓰기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 나는 무엇에 전념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찾아준 책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전념하고 계신가요? 저자인 피트 데이비스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보다는 얕은 연결만을 추구하는 액체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전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전념이 단순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관계, 일, 취미 등 모든 것에 완전히 몰두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전념이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단순히 전념을 한 가지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다는 자신이 선택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헌신하는 자세를 뜻해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에 전념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선택을 밀어놓고 피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전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선택지가 많을수록 전념을 통해 집중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전념의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년 6개월 동안 책 2권을 쓸 수 있었고요. 참 고마운 책이네요.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천년의 독서입니다. 제가 항상 책을 들고 다녀요. 미용실에 갈 때도 항상 책을 읽는데 그런 저를 외계인 쳐다보듯이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요즘 사람들이 정말 책을 안 읽는구나. 책 읽는 제가 정말 희귀한 사람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콘텐츠가 범람하고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 왜 굳이 책을 읽냐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저는 이 책을 권하고 싶어요.
저자의 직업이 독특한데요. 쯔타야라는 서점의 북컨시어지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쯔타야가 어떤 서점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쯔타야 서점에 방문한 영상을 제가 예전에 제작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쯔타야라는 서점을 창업한 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도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위에 링크를 타고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목부터 독서 덕후를 자극하잖아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제목이죠. 이 책은 독서의 힘과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단순히 독서가 지식 습득을 넘어서 영혼을 채우는 깊은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인간이 축적한 지혜와 사유가 천년을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책이 인간의 내면과 정신세계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강조해요. 이 책에서는 독서를 시간을 넘어선 대화로 묘사를 합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사상가, 철학자, 예술가와 마주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죠. 천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대화 속에서 우리의 현재를 비춰보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가을이 또 사색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 계절에 딱 맞는 책이기도 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할 책은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읽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채널을 어떻게 알고 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저희 인연도 혹시 알고리즘 덕분이 아닐까요? 알고리즘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죠. 이 책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낼 수 있는 편향성과 윤리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뤄요. 알고리즘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왜곡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알고리즘이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을 이제 학습하고 있잖아요. 특정 정보만 제공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하고 편견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알고리즘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비슷한 영상들만 본 경험이 다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의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알고리즘이 상용화되기 이전에 스스로 확실한 취향을 만들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알고리즘의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의 영향력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책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고 나서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책은 정말 만나기 힘들죠.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그런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17세기 스페인의 예수회의 신부였어요. 그의 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생의 지혜, 처세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조언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공감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타라즈 그라시아는 당시 카톨릭 정서와는 조금 결이 다른 철학책을 집필하다가 교황청에 발각이 되어서 숨어서 필명으로 책을 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카톨릭 사제 출신의 철학자가 전하는 인생 조언이란 무엇일까요? 왜 그의 인생 철학이 교황청에 반발을 사게 되었을까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사제라기보다는 철학자의 면모가 더 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인간의 심연까지 꿰뚫는 예리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죠. 책장을 넘기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의 지혜에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가장 현실적인 촌철살인의 문장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고전인데 시대를 초월해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보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성숙해지는 법을 알려주고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넘어서 삶의 전반적인 완성을 추구하는 완전한 인간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유효한 인생의 지혜를 담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완전한 인간은 우리가 왜 여전히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6번째로 소개할 책은 생각에 기대어 철학하기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라예요.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을 조종하고 AI가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주는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저자는 철학적인 질문들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철학적으로 탐구합니다. 죽음, 우정, 사랑, 자유, 정의 이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우리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찾아가는데요. 저자인 얀 드로스트는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저자는 철학을 마치 생각에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의자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일상 속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럴 때 철학적 사고는 우리가 삶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 책의 장점은 일상의 문제들을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철학이 과거의 먼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학과 친해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2년 6개월 동안 쉬면서 인상적으로 읽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요. 그동안 재충전의 시간이 길었고 찍고 싶은 컨텐츠가 많아서 앞으로도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열독하세요. 안녕.